안녕하세요. 세차와 뱅갈로비 채널 운영하는 부산 스팀보이 촬영장 김대웅입니다. 세차 이야기 22편 에피소드 2 이제 작업 차량 마무리입니다. 오늘 이 차량은 기본 세차로 착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운전자의 잘못된 생각을 좀 기준으로 해서 표준으로 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세차 관리를 1년 반, 2년 넘게 소홀하면서, 그리고 이제 기존 도심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벗어나서 어떤 공사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잦은 등산으로 차 안이 엄청나게 나뭇잎, 그 나뭇가지 부산물, 그 다음에 창문 틈새에 그렇게 오염이 오래되어 있는 먼지들, 그리고 문 틈새, 그리고 특히 실내에 먼지가 쌓이고 흙모래가 많이 유입돼 가지고 이제 엉망이 된 차량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기본 세차를 보통 문의를 할 때 보면 내가 타고 있는 차량의 현 정보를 세차 작업자한테 정확하게 오픈을 하라고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많이 안 하세요. 그 습관이 뭐냐면 결국은 돈 때문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작업자는 그 기본 정가라는 개념의 세차 비용을 어느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세차 관리를 잘 하는 차를 세차하는 거와 세차 관리를 안 해서 정말 힘들게 들어온 차하고 똑같이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이 차량 입고됐을 때도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 영상 보신 부분은 지금 완전 시트 조립은 안 했지만 이제 유리 올려서 유리 닦고 시트 조립하고 하면 그게 이제 끝나는 이제 시간이라서 이제 작업이 된 과정들을 한번 깨끗한 상태로 보여드릴게요. 3시에 입고돼 가지고 이제 협의하는 과정이 20분 지나고 한 25분 지나고, 그래서 차량 준비하고 아까 영상 찍고 해서 4시 거의 다 돼 가지고 2차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자, 우선은 자, 시트 보이시죠? 운전석, 보조석.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만 봐도 클리닝을 해서 색감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 작업은 제 아내에게 시켰는데 아내가 차를 좋아하고 이렇게 일을 시키면 자기 몫을 해냅니다. 보통 여기 보이는 이제 이게 작업하는 도구들이죠. 도구들입니다. 이 걸레가 이렇게 더러워질 때까지 다 닦아낸 겁니다. 작업들을 대표적인 이렇게 보면 이는 색깔만 봐도 알죠. 차 클리닝을 어떻게 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트를 우선 깔끔하게, 아까 엉망이었어요. 그 먼지 구덩이에 있던 차가 돼가지고 엉망이었고, 등받이 시트는 안 빼고 클리닝을 했고, 저게 이제 트렁크에서 풀하는 장치가 있어서 레바를 당기면 등받이는 접힙니다. 근데 이제 엉덩이 시트가 이게 열선이 내장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열 변형이 같잖아요. 보이시면 맞죠? 열로 인해서 변형이 같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인데, 시트 위에다가 뜨거운 걸 놨거나 해서 우리 플라스틱이 난로 앞에 뭐 가까이 가면 변형이 생기듯이 그런 개념으로 시트가 변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차는 외부 하얀색이지만 빛도 바랬고 강도도 죽었고 스크래치도 많고 했지만 외부는 유리막 코팅 관리제로 제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뭐 육안으로 봐서 뭐 좀 지저분한 얼룩이 있더라도 일단은 발수 기능은 가집니다. 쭉 제가 보여드릴게요. 나무 밑에 주차를 한 경우가 돼가지고 이 차가 엄청 이런 틈새에 엄청난 먼지와 나무 가지 부산물, 나뭇잎 부산물이 엄청 끼어 있었어요. 아까 이 차가 입고됐을 때도 제가 이게 엔진 후드를 열었을 때도
이는 지금 보이죠? 하나 이게 전나무 이파리잖아요. 전나무. 우리 조그만 나무 이파리 이게 이 차 창문 틈새에서 엄청나게 나왔어요. 아마 이 창문 밑으로 엄청나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 사이드 미러 안에도 나뭇잎이 나오고 마찬가지예요. 이 세차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이렇게 뭐 늘 맡기던 데라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도 맞는데 차량 상태를 기존에 올 때하고 완전 다르면 운전자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차를 작업하는 과정에서 아까 뭐 문의한다고 어떤 아줌마가 전화 왔는데 세차 비용도 문의해요. 토스카 세차 얼마예요? 토스카는 쉐보레 이전에 대우자동차 토스카입니다. 2009년식. 몇 년 전에는 그런 차를 몇 대 세차해 본 적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해도 바뀌고 14, 15년식이 된 차량을 갖다가 세차 비용을 전화로 말하기가 그렇죠. 기준이 이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상태가 더럽다고 절대 얘기 안 하거든요. 자, 이 차 보시면 도어 트림 깨끗하죠. 자, 이쪽으로 옆으로도 다 스팀을 때렸고 아까 초반에 여기 비쳤을 때 문짝을 안 열어가지고 오랫동안 먼지가 껴서 자국이 보통 하얀 차가 많이 남거든요. 많이 남거든. 이거 다 지워냈고 지금 플라스틱 문틀 고무 이렇게 다 클리닝하고 드레싱까지 했습니다. 뒤쪽 시트도 약간의 흡연 흔적이 있어서 보면 약간 노란색 니코틴들이 클리닝 작업에서 남았는데 아마 흡연을 조금 더 한 듯 합니다. 뒷좌석도 클리닝을 해서 드레싱을 다 했고 이게 산뜻하게 보이죠. 자, 이쪽에서 시트를 뜯어서 아까 흙모래가 많았던 부분도 스팀 디테일링으로 다 제거를 했습니다. 세차 상태로만 늘 믿고 평소하고 다른 세차 입고일 때는 조금 운전자들이 이번에 좀 세차 옵션을 다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 차가 이제 2017년식이죠. AD 또 17, 18, 19, 20, 21, 22 올해 23년 이제 6년 차입니다. 벌써 이제 아반떼 AD급들도 4, 5년 이상 6년을 운행했으면 한 번은 시트를 빼내서 지저분한 것들을 좀 다 빼내야 됩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흙모래가 굉장히 많았던 차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트를 다 뺄 수밖에 없고 시트 클리닝도 깨끗이 않으면 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쪽 편에 음료 쏟아진 자국들, 흐른 자국들, 틈새 먼지, 이쪽에 숨어 있는 먼지 완전히 제거를 못하죠. 사실은 시트가 달려 있으면. 자, 이쪽 측면에도 아까 제가 이제 먼지 쌓인 거 많이 보여드렸는데 다 클리닝을 했고 핸들 커버 우선 벗겼습니다. 기존에 핸들 커버를 왜 씌웠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이 상태로 괜찮은데 핸들 커버를 씌워서 이제 이렇게 뭐가 묻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여기도 이렇게 비춰봅니다. 아까 틈새 새까만 것들이 다 지워냈습니다. 제가 자부하는 게 저는 일반 세차장도 아니고 손세차장도 아니고 일반 흔한 그런 스팀 세차가 아닙니다. 적재적소에 스팀을 활용하고 고압수를 활용하고 그리고 마무리 과정에서 이런 데까지 타올에 유리막 코팅 관리제 다 묻혀서 이 틈새까지 다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른 세차 관리하는 업체보다는 더 구석구석 이제 깔끔하게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쪽에 트렁크하고 보여드릴게요. 특히 세차 관리 오래 안 하면 여기 위에 구석구석 부산물 아직도 이게 때가 보이죠. 보통 뭐 착각을 하시는데 이를 오래 묵은 때는 스팀 세차를 가도 이렇게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유리하고 틈새에 먼지들은 어쨌든 고압수라든지 스팀으로 불어내려고 합니다. 이 영상 보시고
뭐 이 정도는 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비포를 항상 보셔야 됩니다. 입고됐을 때. 입고됐을 때가 지금 세차 이야기 22편 에피소드 1 해가지고 앞 영상으로 있는데 그때 사진을 영상들을 보세요. 그러면 이 차가 얼마나 지저분하게 들어왔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이런 먼지가 있지만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협의를 해가지고 세차 어느 정도의 이제 작업 공정을 협의를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디테일링하기까지 요구를 해서도 안 되지만 그 가능한 작업 시간과 아까 4시에 시작했다고 보고 11시잖아요. 3시에 입고해가지고 협의하고 하는데 시간 1시간 보내고 결국은 지금 이제 곧 12시가 되면 그냥 8시간 한 거예요. 실내 클리닝만 하는 작업으로 했으면 금방 끝나죠. 근데 외부 세차까지도 어느 정도 스팀 디테일링을 해가지고 트렁크 오픈하고 트렁크 매트는 빨아서 지금 말리고 있는 과정이고 내일 아침까지 이제 다 말릴 거고 엉망이었어요. 아까 비포 애프터를 같이 편집을 해서 못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뭐 유튜브 전문으로 하는 카 디테일러가 아니기 때문에 작업 정도만 보여드립니다. 이게 트렁크에서 나온 짐들 이게 다시 들어갈 겁니다. 이 걸레 보이죠? 이게 전부 차 틈새에 이제 닦은 먼지들입니다. 이게 문틈 다 이게 유리막 코팅제 발라가지고 닦아낸 겁니다. 이런데 전부 코팅제 이게 도포돼 가지고 이런데 다 닦아낸 겁니다. 요 밑에까지 다 이렇게 닦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한번 이렇게 세차를 저한테 하고 나면 이게 일반 세차 가지고 이제 좀 고급 세차죠. 차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이쪽에서 아까 입고됐을 때 엉망이었거든요. 흙먼지가. 저는 운전석만 보고 그냥 뭐 현장이라든지 어딜 다녀와서 흙이 많이 들어갔다 했는데 운전석, 보조석, 뒷좌석 두 군데까지 거의 코일 매트에서 흙 모래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코일 매트 세척하는 데만 시간이 집중을 하고 해도 한 15분, 트렁크 매트까지 20분, 어떤 거는 그렇게 하고 또 털어내고 해도 모래, 흙이 엄청나게 나와요. 이제 남아있는 굵은 모래들, 작은 잔잔한 자갈들. 자, 이렇게 해서 입고됐을 때 상태하고는 완전 다르게 퀄리티가 높은 프리미엄 스팀 케어와 실내 클리닝으로 완벽하게 됐습니다. 이걸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차량 시트에 이제 연결이 되는 한의세 잭이죠. 이걸 작업할 때 이렇게 프로텍션 보호 없이 오픈해 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뭐 타올로 감싸 놓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전자재에 필요한 어떤 연결부죠. 얼마 전에 유튜브를 제가 보다가 쇼트 영상에 정비사가 스팀 세차 이렇게 아무데나 가서 하실 거예요 라는 영상을 올렸어요. 이게 뭐냐면 아우디 시트 밑에 시트 열선 모듈이 이렇게 이제 바닥에 장치가 여기 보통 또 있는 차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거기를 이제 의자 밑이니까 스팀을 그냥 막 쏜 거예요. 이렇게 의자 사이에 그냥 뭐 이제 안 좋은 뭔가가 있었겠죠. 뭐 심하게 쏜 거예요. 그러면 스팀의 습기가 결국은 그런 모듈 박스 안에 틈새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자기판이 물이 들어가면 그게 이제 습기가 차서 주변에 이제 훼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듈이 나가버린다. 이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스팀을 쏠 때도 어떤 장치가 있고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 위치를 알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그러니까 세차하는 사람이 차에 대해서 어떤 구조라든지 기능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무작정 스팀을 아무 데나 쏜단 말이에요. 아무 데나. 그렇게 해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저도 그런 경우를 겪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 승용차 바닥재하고 SUV나 고급 승용차라고 하면 바닥재가 달라져요. 우리 카페트 두께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저번에 베라크루즈를 오래된 차를 한번 했는데 그 좀 스팀을 많이 쏘았어요. 막 그러니까 이 밑으로 스팀 열기가 많이 올라가서 그 다음날 뭐 시동에 좀 문제도 생기고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고장 경험도 해보고 내가 일을 했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 걸 경험해봐야 일을 하면서 조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가 천장 같은 경우도 약간의 때가 있지만 그 실내 클리닝 안에 천장 작업이 포함이 된다 안 된다는 그 업장마다 다르고 업체마다 다르고 작업자마다 다를 겁니다. 천장 작업까지 해서 얼마. 왜냐하면 이 천장 작업을 결국은 시작하게 되면 이게 뭐 1시간 만에 간단하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건조까지.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작도 빨리 하는 이유가 건조 과정도 있어야 되고 재질 자체가 또 다르고 액세서리 붙어 있는 거 탈거해야 될 범위까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또 비용이 다르고 저 같은 경우는 중고차를 구입했든지 5, 6년 이상 탄 차를 한 번은 깔끔하게 타셔야 된다 하면 말 그대로 토탈로 가야 되는 거죠. 그 외부 세차도 패키지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해드리지만 실내를 더 이제 깔끔하게 해야 되니까 그제 보여드린 포터 더블기 흡연차량 그 이전에 흡연차량 작업들이 많은 이유가 전부 결국은 세차 좀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지인들도 말을 하는데 그건 세차가 아니라고 이제 결국은 자기들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뭐 지인분들은 싸게도 해보고 해봤는데 그 다음 이제 관리가 중요하죠. 통풍구에서도 나쁜 냄새 나오고 이게 전부 이제 세차의 기본적인 차량 내부 위생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 이 차는 이렇게 해서 이제 시트 조립을 할 거고 조립하고 전체적인 걸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유리 올려서 유리 닦고 그렇게 해서 차를 이제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에 출고가 될 겁니다. 그 내일 일정도 새 차가 프리미엄 것만 3대가 엮였습니다. 벤츠 GLA 차가 작은 소형 SUV에도 그 차도 일이 많고 그 다음에 제규어 또 오후에 3남매를 태우는 그 가죽차 산타페 TM 이렇게 해서 3대를 해서 프리미엄을 합니다. 프리미엄은 말 그대로 스팀으로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더 신경을 쓰는 게 프리미엄입니다. 일반 스팀 세차는 대충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틈새 먼지까지 다 잡아주는 거 그리고 외부는 고압수 스팀 세차, 스노폼, 샴푸, 휠 클리닝 그리고 중간 작업 다 진행하고 마무리는 타이어 코팅, 광택제, 휠도 클리닝하고 휠에 맞는 또 전용 코팅제를 도포를 해서 발라줍니다. 그냥 케어하는 거죠. 장기간 지속되는 코팅제는 아니지만 일종의 유리막 관리제입니다. 그렇게 하고 외부는 유리막 코팅 관리제. 유리막이 안 된 차량들도 발라주면 발수기능이 되고 제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이런 것들을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여기 보면 워터런 이게 뭐 발수 기능이 있는 스프레이입니다. 유리 전용 그다음에 그래핀 코트 정론 메인터넌스 이런 것들을 두고 사용해 보면서 제일 적합한 것들을 그 차에 적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차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상 세차얘기 22편 에피소드 2 아반떼 AD 기본 세차로 착각을 하시고 맡기셨다가 실내 클리닝까지 프리미엄 스틱케어로 마무리되는 이제 거의 90% 마무리 과정에 이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세차 관리는 운전자 본인이 힘들면 정확하게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처럼 그냥 몇만 원짜리 세차로 관리하는 습관을 착각들 계속 하시다가 정말 2년 관리 못하고 6개월 이상 관리 못했으면 그에 맞는 작업을 찾아야 됩니다.
어제도 스파크 19년식을 누가 애기 엄마가 문의를 했는데 차는 애기를 태워서 뭘 흘려서 지저분합니다 하면서 세차 정가 비용으로 하면 안 되냐고 그렇게 이제 떼쓰는 문의를 합니다. 안 된다고 했죠. 이제 그런 일은 안 합니다. 그 수준 낮은 흔해 빠진 그런 일은 안 하고 차를 정말 깔끔하게 타실 거고 자녀분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차량 내부 위생 관리까지 제대로 이제 하실 분들만 사전 예약제로 접수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도 당일 세차로 단골 고객이지만 받아서 이렇게 7, 8시간을 작업을 했습니다. 이상 세차와 벵갈 고양이 채널 운영하면서 정확하고 깔끔한 정직한 세차를 지향하는 부산 스탠비 초량점 김대용이었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